영화로 본 로댕의 연인 카미유 클로델.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천재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1988년 개봉작인 브리노 뉘탕 감독의 영화 카미유 클로델을 중심으로 그녀의 예술 세계와 오기스트 로댕과의 복잡 다단했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에 어떤 의미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를 진지하고 심층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가 단순한 전기 영화를 넘어 예술가의 존재론적 고뇌와 시대적 한계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카미유 클로델의 기본 정보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1988년에 프랑스에서 제작된 전기 드라마 장르의 걸작입니다. 브리노 뉘탕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그는 섬세한 연출력으로 카미유의 내면을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각본은 브리노 뉘탕 감독과 마릴린 골딘이 공동으로 담당했는데 카미유 클로델의 실제 삶과 당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드라마틱한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주연 배우들의 면면이 압도적인데요. 카미유 클로델 역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맡았고, 오기스트 로댕 역에는 명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웨가 열연을 펼쳤습니다. 이자벨 아자니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 카미유 클로델이라는 인물에 완전히 몰입하며 그녀의 영혼을 스크린에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 영화의 제작에도 직접 참여하며 카미유 클로델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는 1989년 11월 11일에 개봉하여 많은 영화 팬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총 175분이라는 긴 러닝타임 동안 카미유 클로델의 격정적이고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밀도 있고 설득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예술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영화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격동적인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 젊은 여성, 조각가의 불꽃 같은 열정과 고뇌를 섬세하게 따라갑니다. 카미유 클로델은 당시 여성에게는 사회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던 조각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심지어 가족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녀의 불굴의 의지와 천부적인 재능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로 명성을 떨치던 오기스트 로댕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카미유가 로댕의 작업실에 들어가 그의 제자이자 조력자로서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인정받고 로댕의 예술 세계에 깊이 동참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로댕은 카미유의 놀라운 재능과 탁월한 감각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두 사람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는 동반자이자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사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으며 예술적으로도 가장 창조적이고 왕성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당시 파리 예술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릅니다. 영화는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과 격렬한 예술적 교감을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으로 묘사하며 관객들을 카미유의 감정 세계 속으로 깊이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사랑은 때로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듯이 두 사람의 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로댕에게는 이미 오랜 연인인 로즈 베레가 있었고 그는 카미유와의 관계 속에서도 로즈와의 유대를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로댕의 이중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가 카미유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불안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카미유는 로댕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예술가로 온전히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19세기 말이라는 시대적 한계와 여성 예술가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로댕의 명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져 갔고 카미유는 점차 그의 압도적인 명성에 가려진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독창적인 작품들은 로댕의 아류작으로 치부되거나 심지어 로댕의 작품으로 오해받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미유는 로댕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확고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군분투하지만 현실의 냉혹한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불안과 좌절감으로 점차 병들어갔습니다. 결국 카미유는 로댕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서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인정이 아닌 고독과 빈곤,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냉대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녀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했고, 끝없는 창작의 고통과 주변의 무관심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이 시기 카미유가 겪는 극심한 혼란과 절망, 그리고 서서히 광기에 휩싸여가는 과정을 매우 섬세하고 가슴 아프게 그려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로댕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며 급기야 자신의 소중한 작품들을 파괴하기에 이릅니다. 그녀는 심지어 로댕이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불안은 그녀의 삶을 더욱 가혹한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진 카미유는 어머니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감되게 됩니다. 그녀는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외롭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보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파란만장하고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영화는 그녀의 마지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게 하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그려진 로댕과 카미유의 관계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할까요? 실제 카미유는 19세의 어린 나이에 로댕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고 곧이어 열정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로댕은 카미유의 천재적인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았고 그녀를 자신의 조력자이자 뮤즈로 아꼈습니다. 실제로 카미유는 로댕의 작업에 깊이 관여하며 그의 작품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해부학적 지식과 섬세하고도 독창적인 조각 기술은 로댕의 여러 걸작들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옥의 문이나 칼레의 시민들과 같은 로댕의 대표작에도 카미유의 직접적인 손길이 닿아 있었다는 연구 결과와 평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카미유의 역할이 단순한 조수가 아닌 로댕의 예술적 파트너에 가까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예술적 영감과 육체적, 정신적인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지만 로댕이 기존의 연인 로즈베레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유지했으며 심지어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를 맺는 문란한 사생활은 카미유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 부분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갈등 요소로 매우 비중 있게 그려집니다. 카미유는 로댕의 명성과 그늘에 가려져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녀는 로댕의 아류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기 싫어했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와 조형 언어를 구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여성 예술가의 독립적인 활동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성 예술가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기를 강요하거나 그들의 재능을 간과하는 경향이 농후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사회적 편견과 로댕과의 복잡하고도 불행한 관계는 결국 카미유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예술로는 당시 사회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 카미유 클로델은 단순히 한 천재 예술가의 비극적인 삶을 다룬 것을 넘어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를 현대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천재적인 예술가의 불운한 생애를 통해 예술계의 어두운 이면과 당시 여성 예술가들이 겪어야 했던 가혹한 어려움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카미유 클로델은 그 시대의 고정관념과 뿌리 깊은 편견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성 예술가들의 고난과 투쟁을 대변합니다. 둘째, 이자벨 아자니의 압도적이고 혼신을 다한 연기는 카미유 클로델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내면 세계, 즉 열정과 좌절, 사랑과 고통, 그리고 광기를 완벽하게 스크린에 구현해냈다는 극찬을 받습니다. 그녀의 혼신의 연기 없이는 이 영화의 깊이와 감동이 이만큼 온전히 전달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카미유 클로델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그녀의 뛰어난 예술적 업적을 뒤늦게나마 재조명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미유 클로델은 단순한 로댕의 뮤즈가 아닌 독자적인 예술가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카미유 클로델의 말년의 삶과 그녀가 정신병원에 수감된 이후의 삶을 다룬 또 다른 영화 카미유 클로델 1915-2013도 존재합니다. 이 영화는 줄리에트 비노시가 주연을 맡아 카미유가 정신병원에서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더욱 사실적이고 비극적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카미유 클로델의 고향인 노장시르센에 그녀의 삶과 예술을 기리는 국립미술관이 마침내 개관하여 뒤늦게나마 그녀의 예술적 가치와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리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카미유 클로델이라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시대가 한 천재 예술가를 어떻게 외면했는지를 반성하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카미유 클로델은 한 천재 예술가의 삶이 어떻게 사회적 편견과 시대적 한계, 그리고 격정적이지만 불행했던 사랑 앞에서 좌절되고 파멸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카미유 클로델의 불꽃 같은 예술적 열정과 그녀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녀의 삶이 현대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재능 있는 여성 예술가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편견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카미유 클로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술과 사랑, 그리고 자아의 독립과 성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